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QR코드로 스캔해 보면 법률 전문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토킹의 정의 및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은 뭐냐? 스토킹 행위란 이겁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원치 않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또 가족, 그리고 다음의 행위들, 다음 PPT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행위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일 때 스토킹에 해당한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네. 세 번째,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같이 형성돼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걸 약칭 스토킹 처벌법이라고 하죠. 네, 여기에 바로 스토킹 정의 및 특징들이 다 포함됐습니다. 자, 스토킹 행위는 그러면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걸까요?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를 말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이거를 이하 주거 등이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가 있을 때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 자, 세 번째, 우편, 전화, 팩스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 이하 물건 등이라고 합니다. 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이것을 스토킹 행위다. 이 세 가지가 있고요. 두 가지 더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역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 다섯 번째,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누가 스토킹을 할까? 스토커는 대부분 아는 사람이거나 친밀한 관계했던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아주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또 친밀한 관계, 전 배우자, 현 배우자 등 가족 관계 내에서도 충분히 스토킹이 발생합니다. 또 친밀한 관계가 종결됐을 때 스토킹 행위가 지속될 수 있다, 또 악화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왜 스토킹을 할까? 스토커는 상대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스토킹합니다. 또는 친밀감에 대한 잘못된 지각 때문에 스토킹합니다. 또 상대방에 대해서 비현실적인 기대 등을 가지고 스토킹을 합니다. 이거를 망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스토킹의 목적은 뭘까요?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 피해자의 상호작용이 적을 때 일어나는 거죠. 일종의 말하면 어떻게 친해지는지 모르는 거죠. 상호작용 방법을 모르니까. 또 친밀감을 원하지만은 상호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친해지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스토커의 일방적인 가해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죠. 예, 자신의 욕망이 일방적으로 전달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애착 관계 형성보다는 이 스토킹의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스토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피해자를 이용하고 착취하는 것이 이 스토킹의 목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자, 2021년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이것이 또 제정뿐만 아니라 시행이 되면서 가정폭력, 성폭력 지원 서비스처럼 여기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지원 서비스가. 스토킹 처벌법 제정 이전에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가정폭력 상담소는 이렇게 했습니다. 스토킹 피해가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와 중복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했어요. 하지만은 스토킹 처벌법 제정 이후에는 스토킹 피해만으로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 법률이 통과됐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시면 좋겠죠. 자, 그다음에 스토킹 처벌의 한계도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스토킹 행위에 뭘 입증해야 되냐면 처음에 말씀드렸죠. 스토킹 행위의 지속성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복성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토킹 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잡아서 이렇게 처벌을 할 수 있는데 이 반복되는 행위를 사법기관이 인지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예, 사법기관의 대응이 사전 대응이 어렵다. 그런 측면이 있다.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다음으로 스토킹을 범죄가 아닌 부해라든가 순애보 뭐 이런 것 등의 시각으로 미화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스토킹 처벌에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사회적 분위기는 뭘로 보냐면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애정 행동을 하는 건데 왜 그거 못 받아주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오히려 피해자에게 죄책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스토킹 범죄 등의 대응 조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이와 같습니다. 스토킹 처벌법 네, 여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응급 조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 행위에 대해서 신고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서 사법경찰은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어떤 행위냐면 스토킹 행위의 제지 할 수 있고요. 향후 스토킹 행위의 중단, 통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을 경고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스토킹 행위와 피해자 등의 분리를 할 수 있고요. 또 가해자의 경우 범죄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피해자 등에 대한 긴급 응급 조치 및 잠정 조치 요청의 절차 등을 피해자 등에 안내할 수 있다. 주변인들에게도 안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물론 가해자도 안내할 수도 있겠죠.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 등 인도할 수 있다. 예. 쉼터나 이런 데 인도할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긴급 응급 조치의 내용을 살펴보겠는데 사법경찰관은 스토킹 행위를 신고와 관련해서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해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 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 대리인 또는 스토킹 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렇게 들어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 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에게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전기통신은 뭐 휴대폰이라든가 전화라든가 이런 거 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죠. 자, 다음에 잠정 조치도 있습니다. 잠정 조치는 검사는 내용 보겠습니다. 검사는 스토킹 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서 법원에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 조치를 검사가 청구할 수 있어요. 내용 보면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의 중단에 관한 서명 공고를 가해자에게 잠정 가해자에게도 할 수 있다. 또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 금지를 할 수 있다. 2개월 이내에. 그리고 피해자 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이것도 2개월 이내에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국가경찰관세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다. 누구요? 네, 잠정 가해자 또 예상되는 사람 1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신변 보호 조치 유형별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토킹 피해가 일어났을 때 시설 조치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어요. 장기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들을 전문 보호시설로 연계할 수 있습니다. 또 임시 숙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신변 위협으로부터 귀가 등이 곤란할 때 그 피해자에게 임시 숙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인력을 투입할 수 있다.
어떤 인력이냐면 신변 경호 인력을 투입할 수 있다. 누구에게 위험이 긴박한 피해자 대상으로 한시적 경호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맞춤형 순찰을 할 수 있다. 대상자의 생활 패턴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출퇴근 시간 등을 고려해서 맞춤형 그 순찰을 피해자 주변을 강화하고 실시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다음에 ICT 기술 활용할 수 있는데 조치 내용 보면 112에 등록하면은 112 시스템에 신변 보호 그리고 대상자 별도 등록 관리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려요. 그러니까 112에 등록하면 그 대상자별로 신변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스마트워치도 있습니다. 이 스마트워치는 경찰서에서 대여를 해서 시계 형태로 위치 추적 장치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다음에 CCTV도 설치할 수 있다. 네, 위급 상황 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CCTV 화면 및 비상음을 상황실로 연결해서 송출할 수 있다. 그리고 긴급할 때는 경찰이 출동할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지도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가해자에게. 가해자에 대해서 가해 대상 경고 제도. 그렇죠? 그래서 가해자 대상으로 해서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의 일환으로서 서면 권고장을 가해자가 보낼 수 있고요. 또 교부할 수도 있다. 직접 줄 수도 있고 서면으로 또 보낼 수 있다. 그다음에 피해자 대상 권고 제도도 있습니다. 관련 보호, 지원 제도 및 절차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안내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기타도 있습니다. 신원 정보 및 변경 보호, 이름이라든가 전화번호라든가 자동차 번호 등 신원 정보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 그런 말씀 드린 거죠. 그다음에 가정폭력 피해자 등 피해자 주민등록 열람 제한 조치 등을 통해서 신원 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전 배우자가 스토킹하는데 이분이 피해자의 어떤 주민등록 열람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